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진격의 서학개미, 사기 논란 급락장에도 니콜라 매수.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의 창업자까지 물러나면서 주식 가치가 바닥을 쳤지만 니콜라에 베팅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들이 니콜라의 주식을 지난달에도 264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 $50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사기 논란으로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니콜라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밝혔다. 이는 순매수 결제금액 기준으로 지난달 전체의 주식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9월 초 니콜라는 주가가 $50를 돌파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수소 트럭의 비전을 발표하며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50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0일 니콜라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한 금융분석업체 보고서의 영향으로 니콜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기준 니콜라 주가는 11.33%, 최근 니콜라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제너럴 모터스는 5.57% 하락 마감했다.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도 9월 20일 사임했다. 미 증권회사 웨드부시는 니콜라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12개월 목표 가격을 주당 $1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니콜라 주가는 지난 11일 $32.13로 9월 8일보다 $17.92 떨어졌고 9월 29일에는 $17.88까지 내려왔다. 10월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월 30일 $18.31로 하락 마감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악재에도 니콜라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미국 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지금으로서는 니콜라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수소차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교통사고 80% 줄인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듀스부르크 소재 자동차 연구기관인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독일 차량을 모두 테슬라의 것으로 바꿨을 때 사고 발생 건수가 기존 28만 1,849건 중에서 29,413건으로 10분의 1만큼 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몇 년간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소는 이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기술 활용을 조언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리서치 센터는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기술 탑재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 제조사보다 차량 충돌 시험 평가에서 더 높은 안전 등급을 받고 있다며 유럽연합 규제기관도 이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이를 고려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올 초 테슬라는 자사 차량 운전자의 충돌사고 발생 건수가 도로상에 발생한 평균 충돌사고 대비 3배 이상 적어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오토파일럿 탑재 차량은 지구를 188번 일주하는 동안 1번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오토파일럿이 없는 차량은 지구를 57번 돌기 전에 충돌사고를 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테슬라는 최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지닌 오토파일럿 베타 버전을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시험하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질주하는 니오에서 보이는 중국의 모빌리티 야망. 지난 2018년 9월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의 주가는 11월 기준 연초 대비 7배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가 약 4배 상승한 데 비해 곱절가량 오른 셈입니다. 시장은 왜 이 작은 중국 전기차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전기차를 기본 옵션으로 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집중하는 모습을 엿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0월 조정장에 57.02% 상승, 서학개미 순매수 5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일 니오의 종가는 33.32달러입니다. 지난해 말 4.02달러에서 728.9% 상승한 수치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전기차 1등 회사인 테슬라는 같은 기간 378.7% 올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미국 대선 등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달부터 이날까지도 니오는 57.02%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6.6% 하락했습니다. 니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니오를 3,807만 달러치 순매수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5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2달 전인 9월만 하더라도 순매수 순위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슈퍼루키인 셈입니다. 최근 주목의 계기는 JP모건이 지난 10월 중순 니오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각각 중립에서 비중합대로 14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가 나온 당일인 지난달 14일 주가는 무려 22.57%가 상승합니다. JP모건은 니오가 2025년까지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 7%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결론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적자지만 판매량 100%씩 증가. 중국 지방정부 등이 주주. 니오는 지난해까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으며 올해 52억 위안, 내년도 34억 위안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 기업이니 주가 수익 배수 등 전통적인 방법으론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4000%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논하기도 무한한 수준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주가가 오를 만무한 수치들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주식을 논할 땐 그러지 않은 듯합니다. 테슬라도 흑자 전환은 16년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업종 기준으로 볼 때 니오는 꽤 좋은 회사로 평가됩니다. 일단 차를 잘 팔고 있습니다.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2,2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는 등 분기별로 최소 10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신차 EC6 판매 본격화로 견조한 판매량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과 교환에 대한 문제를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니오 전기차는 스마트폰 초기 모델과 같이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으면 충전한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충전 시간을 없앤 것입니다. 파워트럭이란 이동식 차량 충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출하면 출동해 전기를 충전하고 가는 식입니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독 경제를 통해 운영됩니다. 배터리 충전소로 직접 가서 충전하는 기본형의 경우 월 980위안, 우리 돈 16만 5천원 정도입니다. 서비스 부문으로 해당 구독료 매출이 잡히는데 현재는 매출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주가 빵빵합니다.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베일리 기포드를 포함 중국 대표 IT 기업 텐센트, 중국 지방정부인 허베이성도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와 그와 관련된 인프라, 나아가 자율주행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이 끊기지 않고 공급돼야 하는 전기차 초기 기업으로선 이만한 보장이 없는 셈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와 그 트렌드의 대장을 찾는 게 주식시장 본성. 적자 전망 기업이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최근 조정장 분위기에서 독주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진 않는 듯합니다. PER이 1000배에 가깝다는 테슬라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런 주식이 익숙하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생명체로 보는 관점에선 설명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잘 아는 성장하는 트렌드를 찾고 거기서 대장이 누군지를 또 찾아내는 게 본질이라며 연초 코로나19로 팽이 주식시장이 집중한 대장주였던 것이 이젠 전기차 그리고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지금은 성장 산업이 꽃 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저금리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유리한 만큼 성장 산업은 할인율 하락에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올 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환경은 예상보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둘도 없이 좋은 유리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멈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현재 이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미래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전기차를 시장은 찾아낸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486개. 망해도 기술력은 보전. 그럼 왜 하필 중국의 전기차 업체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2021에서 2035년 신에너지 자동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중전의 폐막 이후 산업별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미래차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신형 순수 전기 승용차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12.0kW 시 100km로 줄이고 전체 신차 총 판매량의 약 20%를 전기차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약 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자동차를 종으로 놓고 전원 배터리 및 관리 시스템 모터 및 전력 전자장치 네트워크 연결 및 스마트 기술을 행으로 삼는 자동차 3종 삼행 정책도 발표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클라우드 제어, 각 산업 간의 상호 연결 등이 강조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에너지 충전에 대한 우대 정책 등도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 자동차로도 여길 수도 있지만 로보틱스, 도시망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각에 잠을 자며 이동하고 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은 택배 알바를 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에서 쓰이는 모빌리티의 기본값으로 말입니다. 자동차 업체는 이러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케이스, 즉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전동화에 상하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계획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케이스 중 2에 해당할 뿐입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센터장은 소니가 혁신이었던 워크맨을 만들고 얼마나 좋아했을 거고 그 뒤 mp3에서 스트리밍을 볼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며 전기차, 내연기관의 전동화는 결국 케이스가 함께 되는 융복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은 바로 이 미래 이동수단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니오를 사는 투자자는 결국 모빌리티 융복합을 이뤄낼 중국 정부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 센터장은 중국엔 전기차 브랜드를 가진 업체만 약 486개고 그 밑에 서플라이 체인은 셀 수 없다며 90%가 망해도 50개가 살아남는다는 얘기고 무서운 건 회사가 망해도 정부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술력을 다른 회사로 합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슬라 등 미국의 주요 기술자를 이미 10년 전부터 스카우트하고 현재는 정부 관할 아래 상하이 위성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인텔 결별 초읽기. 첫 제품은 노트북 3종. 애플이 오는 11일 오전 2시 한 가지 소식이 더 행사를 통해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맥 컴퓨터를 공개한다. WWDC 2020에서 ARM 맥 출시를 공언한 지 4개월 반 만이다. WWDC 20서 인텔 결별 선언한 애플. 애플은 지난 6월 말 진행된 WWDC 2020 기조 연설을 통해 올 연말부터 자체 설계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 출시를 공식화했다. 당시 조니 루지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사장은 데스크톱 PC는 성능이 높지만 전력 소모가 높고 노트북은 전력 효율성이 높지만 성능이 낮다. 애플 자체 칩을 탑재한 맥은 전력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모두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WWDC 2020 직후부터 애플 칩 탑재 맥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킷인 개발자 전환 킷을 선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첫 제품은 맥북 프로 13형, 16형, 맥북 에어 등 3종.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첫 PC로는 일찌감치 맥북 프로 13형과 맥북 에어가 꼽혔다. 권밍치 홍콩 TN펀국 재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7월 초순 보고서를 통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 프로 13형이 오는 4분기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애플 실리콘 탑재 맥북 에어도 4분기 혹은 오는 2021년 1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애플은 여기에 맥북 프로 16형까지 포함한 3개 제품을 첫 제품으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과 부품 공급 업체들이 맥북 프로 13형과 16형, 맥북 에어 등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맥북 프로 13형과 맥북 에어는 폭스콘이, 맥북 프로 16형은 퀀타가 생산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3개 제품 중 2개 이상을 다음 주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프로세서를 제외하고 디자인 등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맥 맥 프로도 새로 개발 중. 애플은 노트북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PC에 ARM 전환도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전문가용 제품인 맥 프로, 개인 가정용 일체형 PC인 맥 미니를 재설계 중이다. 블룸버그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 실리콘 탑재 맥 프로는 디자인은 현재 출시된 제품과 유사하지만 크기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제품이 현행 맥 프로를 대체할지 혹은 추가 출시될 제품인지는 불명확하다. ARM용 번역기 로제타이 내장한 맥OS 새 버전 공개 예정. 애플은 다음 주 새 운영체제인 맥OS 빅서도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초순 개발자 대상으로 베타 10이 배포되었고 다음 버전인 11.0.1 베타도 공개된 상황이다. 맥OS 빅서는 아이콘과 위젯, 툴바 디자인을 다듬는 외형적 변화 이외에 기존 인텔 맥용 소프트웨어를 ARM 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번역기인 로제타 2를 내장한다. 단 USB 저장 장치나 마우스, 키보드 등 일반적인 장치가 아닌 오래된 기기 혹은 단종된 기기를 ARM 기반 맥에서는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A14 바이오닉과 맥OS 새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아마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CEO, 이번 주에만 아마존 주식 3조 원어치 팔았지요. 공개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4일 CNBC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베이조스 CEO가 이번 주에 아마존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베이조스 CEO가 매각한 아마존 주식 규모는 그가 작년 한 해 동안 매각한 주식 규모보다 많다. 작년엔 아마존 주식 28억 달러어치를 매각했다. 베이조스 CEO는 올 들어 아마존 주식을 계속 대량 매도하고 있다. 올 들어 현금화한 주식 규모가 102억 달러 이상이다. 지난 2월엔 41억 달러 규모, 8월엔 31억 달러 규모로 아마존 주식을 매각 처분했다. CNBC는 이번 주식 매각은 세크의 10BO-1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내부 인사가 기업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이나 날짜에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주식 거래 가격과 규모, 날짜를 사전에 명시하는 등 미리 거래 계획을 밝혀 추후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대량 매각 이후에도 베이조스 CEO가 보유한 아마존 주식은 5,300만 주 이상이다. 현금 가치로는 1,700억 달러를 넘는다. 베이조스 CEO는 앞서 자신의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매년 아마존 주식 10억 달러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루 오리진을 통해 달과 지구를 잇는 왕복선을 운영하고 달에서 사업을 하는 게 목표다. CNBC는 베이조스 CEO는 지난 2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기금을 출범했다며 매각액 일부는 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4일 기준 아마존은 미국 나스닥에서 주당 3,241.16달러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6.32% 올랐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팽등 기술주가 모두 전 거래일 대비 올랐다.